자, 두 번째 작품은 열보다 큰 9입니다. 일반적 상식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자, 줄금되죠? 상식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9이 열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슬픈 아름다움. 말이 돼, 안 돼? 기쁜 아름다움이죠. 근데 슬픈 아름다움. 뭔가 슬픈 느낌이 드는데 아름다울 수 있어요. 혹은 아름다운 슬픔. 이런 것을 바로 일반적 상식과 반대되죠.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자, 모순된 표현.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9와 10에 관한 개성적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역설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했습니다. 꽃이 피어나면 막 찬란한 기쁨이 있지. 그러나 한 일주일 피고 나면 확 져버립니다. 선생님 이 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앞에 이 길. 왜냐? 봄에 벚꽃 장난 아니죠. 그죠? 나는 벚꽃이 심지어 강의할 때 이 안에서 벚꽃 보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기뻐.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여기. 너무 예뻐요. 특히 우리 강의실에서 밖에 보면 해필 또 저 찻집이 너무 예쁘게. 런던에 예전에 갔을 때 런던의 그 동네 마을의 어떤 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일주일 피고 나면 그 모란이 확 져버리죠. 그러고 나면 여기 벚꽃이 확 지고 나면 엄청 상실감,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헤매요. 그 꽃들 상실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찬란한 슬픔. 인생은 매우 기쁠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늘 좋은 상태로만 간다면 정신병에 걸린다. 뭔가의 굴곡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도 있어야 돼요. 맨날 편안하게 우리가 집에서 맛있는 거 까먹고 그냥 즐겁게 지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10보다 9이 더 크다니 결국 강조기법이죠. 반어법과 마찬가지로 강조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여기 나와 있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줄거 놓으시면 되죠. 일반적 상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자, 이와 같은 글의 성격이 뭐냐? 자, 이와 같은 글의 성격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설법, 역설적이라. 모순된 표현 안에 역설적에다 쓰세요. 모순된 표현 속에 의미를 강조하는 의도가 담긴다는 겁니다. 모순된 표현 속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의도를 담았다. 10보다 큰 9. 그러니까 우리가 딱 10이 되면 딱 완성되니까 좋지. 근데 완성되기 전에 9이라는 수는 앞으로 10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10으로 나갈 수 있다. 꼭 우리가 뭔가 성공해야만 좋은 게 아니야. 현대사회는 그런 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비교적 사람들이 좀 그런 그 내용을 많이 막 강조하고 막 비인간적인 건 좀 그래도 좀 적은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는 편인데 현대사회로 나가보면 막 그냥 뭐든지 하여튼 완성하라고 완벽할 수 있어?
완벽주의자들 있죠. 인간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완벽할 것처럼 얘기하죠. 그지? 뭔가 좀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를 비유했습니다. 청소년기는 바로 숫자 9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뭐가 좀 안 되면 좀 더 해보면 되지. 그쵸? 뭐 하나 좀 잘못하면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특징입니다. 역설적 발상과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설법이 사용됐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죠. 역설법과 예시가 여기 담겨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글을 구성하는 방식 두 가지가 역설법과 예시입니다. 자, 글의 짜임을 보겠습니다. 처음 9와 10이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와 10을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는 10이 더 큰 수죠. 상식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수죠.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야 한 세트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죠? 9는 10보다 하나 모자라는 아쉬움을 느끼는 수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일반적이다. 여기다가 쓰세요.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서로 통하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통념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뭐 설명했어? 통념이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야? 샤프심이 안 나와? 선생님 꼭 뭘 할 때, 중요하게 뭘 설명할 때 항상 그러고 있던데. 자, 그래서 9는 10보다 하나 모자라는 수, 아쉬움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생각이죠. 사회적으로 통하는 생각, 통념. 그런데 글쓴이는 개성적인 발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9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 언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러냈어요. 자, 가운데 두 번째,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 그래서 10보다 9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9자를 많이, 구사일생 이런 말. 그지? 앞길이 구말리 창창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9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일본어는 10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충분하다 했을 때 우리는 충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일본어로는 주분데스. 주분은 뭐냐면 숫자 10자를 써요. 그래서 10분 이거죠. 그죠? 충분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자, 끝입니다. 중학생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워요. 내가 뭘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중학생 보고 뭐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너무 게으름을 부리면 또 안 되겠죠. 완전하지 않고 뭔가 어설프고 모자란 것이 자연스러운 중학생. 중학생 때는 뭐든지 이게 막 잘 해결이 안 돼요. 사춘기 겪어보셨죠? 혹은 겪는 중이신가? 민재 사춘기야? 아직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사춘기 오면 막 짜증이 나잖아. 왜? 내가 뭔가 이렇게 뭐 결핍이 있어. 그리고 막 이런 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질문들이 자꾸 샘솟아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주제어 나왔죠? 자신의 가능성을 사랑하라. 나중에 우리 서연이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경이가 그 기업의 CEO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그렇지? 우리 수영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시대에 가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야 돼. 10보다 9이 더 큰 거야.
질문 있어요? 재경이 질문 있어? 질문할 것 같이 이렇게 입을 이러지 않았어 방금? 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10보다 큰 9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이었습니다.